네, 신황희정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개그맨 황현희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소장님이었던 우리 MC 장원까지 신황희정승 함께하고 있어요. 역시 장원님 반가워하는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7523번님. 안 나오시는 줄 알고 엄청 서운했는데 목소리 아이고. 들어서 다행입니다. 장원 씨 화이팅. 이런 감사합니다. 문자. 네. 김민환님, 소장님 반가워요. 9193번님. 이제 상암 F4 시사 어벤져스 이 코너가 제일 좋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바로 견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F4 저희 아닙니다. F4는 저는 어벤져스에서 네. 스칼렛 요한슨을 맡으려고 했는데. 네. 여보세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하죠. 창을 닫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구준표 하겠습니다. F4. 네, 여러분 못 들은 걸로. 네. 네, 엄청난 아이디어가 하나 왔는데요. 김경태 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MC 장원님. 장원님 이름은 코너 이름에 안 들어가서 좀 서운하지 않느냐. 그러네요. 네. 여기가 그 출연자들 이름 한 글자씩 따서 성을 이름을 따서. 짓는 거죠? 네. 신황희정승. 네. 저도 하나 넣어주시나요, 그러면? 그래서 황희장승 어때요? 황희장승. 저기 그럼 제가 빠집니다. 그러면은 정상근 기자 그러네, 빠지니까. 네, 빠질 수 아니면 뭐 없다. 제가 MC 장원이니까 네. 신황희정승 M 뭐 요 정도. M. 영어 들어가면 왠지 있어 보이니까. MBC니까. 예. 김- 와, 이러다 한 분 더 오시면 코너명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김수환무 되겠어요, 이거. 계속 들다가. 이름 소개하다 끝나겠어요. 네. 어쨌든 김경태님은 신황희정승 짱 합시면 어떠냐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건 예칭으로 해주시죠,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이름을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좀 다른 뉴스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관련 소식을 도대체 몇 번을 다루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 기자님, 네. 황교안 대표가 결국은 드디어 마침내 네.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드디어 선언했군요. 네. 그동안 많이 다루셨나요? 네. 많이 이제 다뤘었-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네. 네. 황교안 대표가 오늘 출마 선언했는데 네. 네. 사실 그동안 황교안 대표 출마가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출마한 이후에 뭐 황교안 대표에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이후에 좀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다른 지역에 좀 황교안 대표를 넣고 좀 돌리는 여론조사를 돌리는 좀 그런 상황이 있었고 네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뭐 우리 지역으로 와라 뭐 이렇게 조롱조롱 좀 말하던 터였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당 대표가 험지 안 가면 누가 따르겠냐 뭐 이런 비판 혹은 유력 대선 주자를 어떻게 이렇게 소모를 해버리냐 뭐 이런 또 얘기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황교안 대표가 전권을 맡기겠다고 했던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주목이 됐는데 계속 결론을 못 내리고 미뤄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내부 불만이 좀 폭발을 했던 모양이고 결국 공관위가 종로에 나갈지 아니면 아예 총선에 불출마할지 네, 이렇게 결정해라. 좀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도래했다라고 오늘 아침까지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황교안 대표가 오늘 이 상황에서 종로 출마를 선언한 건데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로를 반드시 이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다.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이 종로에서 시작해서 서울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장시키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뭐 그 왜 이렇게 늦었냐 이런 질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 대표로서 뭐 고심이 깊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출마 선언하시는 걸 봤는데 네네. 아무래도 좀 때가 때이니만큼 긴장을 좀 하셨는지 네, 어땠어요? 끝나고 기자들이랑 악수하시는데 네. 그 악수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손 악수를 맞잡고 했습니까? 예. 계속해서 그 소나트로 인사하자고 얘기하시다가 본인이 직접 또 나서서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이 좀 되셨나 싶더라고요. 잘 이거- 모르는 사람과 네. 소나트가 쉽지는 않지 사실. 그렇게 정을 키워가는 거죠.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도대체? 다짜고짜 소나트? 예,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누가 정했는지. 네. 그게 근데, 뭐 예.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야 워낙 또 유명하시고 이러니까 지역에서는 이제 지역 구민들 만나서 악수하기 뭐 하니까 소나트를 하시기 시작했나 봐요. 일부 네네. 지역에서 아마 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 신종 같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 신종 코로나 요즘 때문에. 제가 무슨 시의원 만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60대, 50대, 60대, 70대 의원님들 만나면 다 사진 찍을 때 손으로 하트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뭐 약간 어르신들한테 약간 좀 유행인가?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예. 유행을 이제 신종 코로나 때문에 또 흡수해서 또 네, 재활용하시고 재활용하는. 네, 더 귀엽게 보이시면서 나쁘지 우리는 않죠. 신종 코로나 때문에 악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였으나 예. 오늘은 결국 하셨군요. 오늘 너무 주제가 다른 데로 가네요. 또 신종 아니 코로나 정치인분들이 예. 네. 그 프로 정치인분들은 악수만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가 손을 통해서 전달이 된답니다. 그런 얘기 네. 하시는 분 그래서 있었어요. 이 네. 정치인들은 악수가 필수라는데 이제 뭐 출마 선언하셨으니까 네. 네. 악수 많이 될지. 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전반적으로 결정이 오래 걸린 건 사실이에요. 정상근 기자. 왜 이렇게 네. 고민이 깊었을까요?
뭐 본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전체적인 선거 전략을 바탕으로 본인 출마 여부를 계산해야 되니까 뭐 그래서 좀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그건 이제 결단이 늦어졌다. 네, 공식적인 발언이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에서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 종로가 아닌 다른 지역의 여론조사를 돌린 것만 봐도 아마 좀 고심 깊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 이유가 그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 황교안 대표는 지금 현재 대선 주자 1, 2위 후보잖아요. 그렇죠. 네, 지지도에서. 네. 근데 두 후보가 붙게 되면은 일종의 이제 전초전이 되는 건데 네. 여기서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진짜 대선전으로 갔을 때 대선에서 그 후보들이 만약에 그대로 나왔을 때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의 상대가 그 황교안 대표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당내에서밖에 나올 수 없을 테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되는 고민을 거죠. 할 수밖에 네. 근데 이건 뭐 네. 배수의 진을 친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여론조사 뭐 어떤 기관에서 했던 뭐 방송국에서 했던 여론조사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났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도 사실 저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이걸 사실 어떻게 근데 이게 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안 했다고 쳐봐요. 얼마나 조롱을 당하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네. 도망갔다 뭐 이런 표현도 주저없이 있을 뿐더러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농락당하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약간 예를 들어서 겁쟁이 프레임 말씀하십니까? 네. 뭐 겁먹고 다른 데로 갔다 네, 이런 네. 거를 근데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잘한 해주자고요. 결정이다. 정면 돌파를 한 겁니다. 네. 이거는 좀 박수를 좀 보내주고 싶어요. 이런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어쨌든 장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 결정만큼은 그래도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장고 심사는 끝에 아니겠습니까? 악수가 아니라 장고 끝에 좋은 결정 내렸다. 저는 뭐 좋은 이번 결정이라고 결정은. 생각합니다. 예.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미리 좀 더 나서서 일찍 네네. 나서서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면 좀 더 정치적으로 힘 받고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쉽지 않았을 당내 거예요. 분위기도 그렇고 예. 네. 근데 약간 떠밀리듯이 공간위에서 4일의 시간을 주겠다 이게 최후 통첩을 받고 이야기를 한 거라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모양이 좀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저는 오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심정이다라고 네.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가 말했던 모든 그 사전 얘기들이 사실 본인의 솔직한 심정으로 낭떠러지 그렇죠. 예. 앞이다. 네. 그래서 본인 한 몸 뭐 불살라서 네. 뭐 우리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구국의 심정으로 이제 출마한다라는 심정을 밝혔는데 어찌 될지 저희는 사실은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종로에 이제 투표권이 없으니까 재밌잖아요.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흥미진진하게 되는. 예. 근데 이로써 당내 입지는 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 황교안 당대표가 당에서 당대표로 살 수 있는 걸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종로 출마까지 한다면 네. 예를 들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구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고향이라고 했던 그곳에 출마를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전략 공천을 가진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당내 지금 목소리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동안 홍준표 전 대표가 버티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당대표가 종로 안 나가시는데 왜 네, 나보고 그렇죠. 나가라 그러냐. 꽃신 집신 이 프레임으로 또 얘기를 하시다가 오늘 황 대표가 출마를 결정하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지금 다시 서울로 복귀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홍준표 네. 전 대표스럽습니다. 예, 예. 한 줄 더 전방 근무 20년을 했으니 이번에는 후방 수비대장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연세는 시간- 좀 있으시지만 네. 순발력 하나만큼은 인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재밌으세요. 예. 지금 당장 어쨌든 당내에서 황교안 대표의 입지가 좀 높아지고 어쨌든 종로 출마를 함으로써 일종의 이제 총선에 이제 선봉에 쓴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선까지 앞으로 더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만에 하나 뭐 이렇게 이기지 못한다라고 네. 하면은 이게 대선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굉장히 황교안 대표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근데 한편으로 만약 들어요. 황교안 당대표가 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황교안 대표 이긴다면 이제 굉장히 다른 상황이 전 돌아야겠죠. 국무총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 이건 모르는 겁니다. 선거라는 거는. 선거는 모르는 정치는 거죠. 생물이잖아요. 네, 네,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 그래서 불출마와 종로 출마 사이에서 종로 출마를 그래서 택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불출마하고 선거를 이끌게 되면 대승하지 않으면 사실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정계 은퇴로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총대 메고 종로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면 그 지더라도 나중에 할 말이 생기거든요. 희생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죠. 힘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제 종로에 계신 표심이 아유 그래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한 표 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 종로가 네. 사실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그렇죠. 예, 예. 10년 전에는 그랬죠. 10년 전. 그리고 정세균 의원이랑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다 보수 쪽에서 그랬었죠. 당선이 됐었던 네, 네. 지역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네. 이낙연 총리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전 총리죠. 네. 종로와 한국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흥행은 확실하게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건가요? 예상이 네. 되나요? 그래도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아무래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여론조사는 쪽에 네.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뭐 그동안 황교안 당대표가 좀 피해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지를 안 했을 상황도 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과연 달라질 수 여론조사는 있다. 다음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예. 재밌는 포인트네요. 종로가 좀 특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론조사와 결과가 달랐던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네. 정세균 전 총리가 당선될 당시에 사전 여론조사에서 20% 정도 지고 있었어요. 네. 오세훈 그때 후보였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 예. 네. 근데 오세훈 뚜껑- 후보가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결과는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는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전국적인 약간 그 홍보 활동을 하러 많이 좀 돌아다녀서 네. 종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좀 돌아섰던 케이스긴 하죠. 네. 예. 그런 걸 좀 총체적으로 다 봐야지 정치는 한두 가지로 판단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697번님, 그나저나 이정현 의원은 좀 뻘쭘해졌네요. 네, 그러겠네요. 이정현 의원을 음. 우리 잊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출마 선언하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 개그맨 이용진 씨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왔어요. 정상근 기자, 어떤 논란이 있었던 겁니까? 네, 네. 뭐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유튜브에서 방송되는 네. 그 TVN 쪽이 만든 컨텐츠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예능인데 뭐 괴릴라 데이트 네네.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콘텐츠가 있었는데 괴릴라 데이트. 네, 괴릴라 데이트. 네. 여기서 이제 이용진 씨가 발언을 한 내용이 좀 지금 이제 논란이 된 거죠. 그래서 네. 해당 영상을 보면은 그 이용진 씨가 그 MC 딩동이라는 출연진을 소개를 한 뒤에 사전 MC계에서는 뭐 대통령 뭐 이렇게 문재인 씨 얘기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네. 이제 문재인 씨라는 이 대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표현의 자유라는 한쪽 얘기가 있는 반면에 또 대통령에게 좀 경솔한 표현이다라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됐다는 거군요. 네네. 여기에 우연찮게 개그계 관련돼서 세 분이나 계시잖아요. 네. 두 분은 그러네요. 개그맨, 세 한 분? 분은 아, 네. 지망생. 지망생. 저도 세 분이라 그래서 저는 정상근 기자가 그쪽인가 내가 뭘 했더니 했더라 하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맞아. 신유진 네, 변호사님께서 정 기자가 지방생이셨- 좀 놀랐어요, 사실은. 네. 난가 이러면서. 네, 개그 지망생이었던 네. 우리 신유진 변호사까지 세 분이나 계시는데. 그러네요. 예. 이 가운데 특히 황현희 씨, 이용진 씨랑 좀 친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공채 방송국이 달라서 오히려 MC 장원께서 더 친하실 것 같아요. SBS 그렇습니까? 예, 공채. 친하진 않고요. 그냥 네네. 서로 알고 있는 사이고요. 같이 뭐 우차사라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랬죠. 예. 같이 활동했던 적도 잠깐 있고 네, 그리고 이때 당시 이 프로그램에서 출연했던 게스트 MC 딩동이 또 제 동기고 이래서 그렇죠. 예, 연관이 없진 않죠. 예. 이런 논란 보면은 어떠세요? 그 업계에 계신 분으로 네. 너무 과도한 반응이다 아니면은 뭐 이럴 수 있지 조심해야지 뭐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이게 예민합니까? 굉장히 네. 조심스러울 것 오히려 같아요. 조심스러워요. 예. 개그맨이어서 네네네. 이 뭐라고 언급을 하기가 더 조심스러운데요. 음. 뭐 그런 걸 좀 떠나서 동료라는 걸 떠나서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린다면 그 C라는 표현이 사실 이전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KBS의 한 프로그램에서 일본인 그 기자가 나와가지고 네네. 문재인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네. 자막이 문재인 씨라고 나가서 맞아요. 예. 문제가 됐던 적도 네네. 있었고요. 있었죠. 기억나네요. 그리고 네. 그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김정숙 씨라고 또 기사에 언급을 해서 문제가 됐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 네, 영화배우 네. 정우성 씨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박근혜 나와 뭐 이런 네. 식으로 했다가 큰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 네. 네. 노홍철 씨가 좀 특별하게 네. 이명박 서울시장일 때 네, 네. 형님이라고 해가지고 또 형님이라고 굉장히 또 했습니까? 이슈가 됐었던 일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닙니다. 아니다. 네. 근데 사실 무슨 C라는 표현 자체는 국어 사전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존칭의 하죠. 표현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쓸 때 손 아래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 윗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에게 C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결례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적인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이용진 씨가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네. 어떤 폄하의 목적을 갖고 문재인 씨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다고 봅니다. 네. 그냥 그리고 말하다가 그냥 네, 그렇게 툭 나온- 나왔을 텐데 네. 저는 이 제작진 차원에서 좀 걸러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라는 아쉬움은 있다.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그 불현중에게 나온 표현인 것 같고 이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작진 입장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게 당연히 좋지 않으니까 네네. 거를 수 있는 것인데 거르지 못하는 것이 좀 제일 처음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때요, 황현 씨는 뭐 이렇게 방송을 워낙 오래 하셨고 네네. 특별히 이 부분 내가 조심하는 거 있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근데 요즘 네. 개그 문화, 그러니까 코미디 자체가 네네. 사실 어떤 한 가지의 소재를 다루기에 굉장히 좀 제재가 많아요. 사실 과거에 비해서 더. 과거에 비해서 표현함에 있어서 네. 뭐 소수를 대상으로 했던 개그를 네네네. 한다거나 뭐 외모를 하는 개그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예전에는 소재가 굉장히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위기들이 그렇죠. 있다. 옛날은 이런 맞고 건가요? 지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네네네. 사실 할 수 있는 제한이 굉장히 좀 폭이 좁은데 풍자 개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을 풍자하면은 불편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 코미디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남의 편만 풍자를 해서 나한테 웃음을 줘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풍자 개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조남에 C라는 것만 붙여도 이렇게 좀 논란이 되는 이런 상황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이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풍자 개그를 하셨던 분이라서 더 절절하게 얘기를 하시는 풍자 거. 개그가 사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요즘. 예. 그 이용기 네네. 씨가 이 컨셉 자체가 약간 껄렁껄렁한 느낌이었는데 네. 제가 이 영상을 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뭐 그 MC 딩동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약간 네. 비하하면서 하는 발언으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개그의 소재로 완전히 이제 사용한 거.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 컨셉이에요. 예, 그렇죠. 예. 컨셉이 그런 건데 네네. 컨셉을 이해하면은 맥락을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면, 그렇게 분노할 필요는 없고 네네. 그냥 하나의 또 뭐 소재로 막 활용했다라기보다는 뭐 받아들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웃음 않을까. 코드 정도? 네. 네. 근데 너무 사람들이 하나만 집중해서 흥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분노하고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요즘에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문재인 씨라는 표현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거기 출연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겠다. 굳이 논란이 될 일은 만들지 않는 것이 네, 그러니까요. 좋다라는 예. 결론이죠. 좀 예. 경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신유진 변호사, 개그맨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그리고 MC 장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